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일드매스에서 24년 9월에 A, B, C, D 4개의 그룹이 나누어지면서 매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운용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나온 투자 아이디어가 바로 풍차 돌리기입니다. 풍차 돌리기 투자는 A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B그룹에 재투자, B그룹에서 C그룹, C그룹에서 D그룹, D그룹에서 A그룹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수를 점차 늘리면서 배당금의 크기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풍차 돌리기와 다른 투자 방법과 비교해보면서 풍차 돌리기 투자가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저의 관점은 배당 재투자는 우상향하는 자산에 재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드매스 ETF 주가, 배당금이 우하향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일드매스 커버드콜 배당금을 일드매스 재투자 백테스팅을 돌려봤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저의 관점이 맞는지 결과를 보면서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그룹별 가장 인기 많은 종목입니다. A그룹은 테슬리, B그룹 엔비디, C그룹 코니, D그룹 MSTY입니다. 투자 금액은 4만 달러, 종목별 1만 달러씩 투자, 배당 소득세 적용입니다. 테스팅 기간은 그룹별 나누어지면서 배당금을 지급을 시작한 23년 10월부터 24년 1월 16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한 횟수는 4회입니다. 4회 동안 받은 누적 배당금은 12,567달러, 평가 금액은 47,120달러로 수익률 18%. 그동안 주식수는 10%에서 최대 40%가 늘었고 평균 23%입니다. 여기서 평가손익의 누적 배당금을 빼게 된다면 마이너스 5,463달러가 증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드매스에 재투자하지 않고 보유만 하게 된다면 평가 금액과 누적 배당금 포함 수익률 33%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기초자산에 투자를 했더라면 6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4년 10월부터 25년 1월 16일 기간 동안 엔비디아 제외한 3개의 종목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주 많이 오른 종목들입니다. 그에 반면 풍차 돌리기는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은 일부 배당금은 증발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지만 기간을 늘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23년 10월부터는 운용사에서 그룹별 배당금을 지급한 기록으로 백테스팅이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모든 종목이 같은 날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9월 이전 자료는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그룹별로 백테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MSTR 첫 배당금 지급일 기준입니다. 24년 4월 3일부터 25년 1월 16일입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우선 기초자산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긴 횡보를 지나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 엔비디아는 초반에 상승하다가 현재는 횡보 구간, 코인베이스는 중간에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회복, MSTR은 역시 테슬라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10회차 동안 받은 누적 배당금 28,000달러, 평가 금액은 51,935달러로 수익률 30%입니다. 주식수는 70에서 80%가 늘었고 평가 손익에서 누적 배당금을 빼게 된다면 16,00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일드매스에 재투자하지 않고 보유만 하게 된다면 평가 금액 플러스 누적 배당금 포함 수익률은 19%입니다. 같은 기간에 기초자산에 투자를 했더라면 84%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4개월 기준과 10개월 기준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흐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풍차 돌리기 투자 방법은 배당금이 증발하는 형상은 공통적으로 보이고 10개월 기준은 일드매스를 보유만 하는 것보단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드매스 배당금은 보유가 아닌 기초자산에 재투자하게 된다면 4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우하향하는 자산에 재투자했음에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조금 놀라웠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풍차 돌리기 방식도 재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과가 더 좋아지는 흐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 더 늘려봤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D그룹, MSTY보다 상장이 빨리 된 종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MSTY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ETF는 없지만 D그룹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아마존의 커버드콜 아마존 Y를 선택했습니다. 기간은 코니 첫 배당금 지급일 기준입니다. 23년 10월 5일부터 25년 1월 16일입니다. 기초자산 주가 흐름을 확인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긴 횡보를 지나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 엔비디아는 초반엔 상승하다가 중반부터는 횡보 구간, 코인베이스는 초반에 급상승 후 하락했다가 최근에 회복, 아마존은 우상향입니다. 결과입니다. 16회 동안 받은 누적 배당금은 41,832달러, 평가 금액은 65,424달러로 수익률 63%입니다. 주식수는 50%에서 최대 147%, 평균 110%가 증가했습니다. 평가 손익에서 누적 배당금을 빼게 된다면 마이너스 16,59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들매스 재투자하지 않고 보유만 하게 된다면 평가 금액 플러스 누적 배당금, 수익률 48%, 같은 기간 기초자산에 투자를 했더라면 153%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매스 배당금은 기초자산에 재투자를 한다면 87% 수익률입니다. 투자기간 10개월인 D그룹 MSTY 종목과 16개월인 D그룹 아마존 Y 종목을 풍차 돌리기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 변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1등매수만 보유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연 배당금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각종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4만 달러 투자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상당한 배당금이 발생했으며 종합소득 8,400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를 했다면 세금 부담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초과 시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풍차 돌리기 투자는 배당금 규모가 커져서 종합소득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성과가 좋아 보이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수가 2배가 늘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산을 늘리는 목적보다는 우선 배당금의 크기를 키우는 목적으로 투자 금액을 낮추고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투자 금액 13,000달러 기준으로 누적 배당금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회차보다 마지막 회차를 보시다시피 배당금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자산을 늘리지 않고 배당금의 크기를 키우는 목적이라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목마다 주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각 그룹별 대장 ETF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여전히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풍차 돌리기 투자 방법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1등매수만 보유만 하고 배당금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평가손익에서 누적 배당금을 차감하게 되면 돈이 증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한 연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부담과 종합소득 8,400만 원 넘어설 경우에는 수익률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이 어떤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배당금의 크기를 먼저 키운다는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 기간을 정하고 목표 배당금 연 2천만 원 혹은 종합소득 8,400만 원 내외로 설정을 하고 그 목표가 도달했을 시점에서는 풍차 돌리기를 중단하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배당금을 받겠다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 기준에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만 이름에서 ETF들은 23년, 24년 상승장에 ETF들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1등매스에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배당금을 기초자산에 재투자하는 것을 더 좋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커버드콜 플러스 기초자산 혹은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배당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커브드콜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우상향하는 자산에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죠. 주가가 잠시 하락을 하더라도 나의 월급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결과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대표 ETF 중 스파이, QQQ, 배당 성장주 슈드, 커브드콜이지만 기초자산 흐름을 잘 따라가는 JPQ, 그리고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이 종목들을 1등매스 배당금으로 재투자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배당 16회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순위별로 정렬했습니다. 상위 3개의 수익률은 1위 기초자산의 재투자, 2위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3위는 풍차 돌리기입니다. 풍차 돌리기는 투자 금액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QQQ, 5위 스파이, 6위 제피Q, 7위 슈드, 8위 제피, 꼴찌는 1드메스 매수 보유만 했을 경우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도 자주 말했다시피 이 배당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제피와 제피Q를 보시면 1드메스에 4만 달러를 투자하고 제피Q 평가금이 42,000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제피Q에서 나오는 5월 배당금만 하더라도 220에서 280달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초반에 공격적으로 하되 점차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 결과를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틀린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답변을 드린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풍차 돌리기는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은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배당 재투자는 우상향하는 기초자산을 모아가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풍차 돌리기 방법은 개인 계좌로 하시는 것보다 법인 계좌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법인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풍차 돌리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법인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